어머니,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요, 실은. 김석진이 그 문장을 삼키듯 삼키다가 겨우 꺼냈는데요.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더라고요. 김대식은 침상에 기대 앉아 있었고 김미진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톱을 뜯고 있었는데요. 이해숙은 팔짱을 껴버린 채로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하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석진이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었어요. 아버지, 간암의 강경화 말기래요.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고 했어요. 말이 방 한가운데 툭 떨어지자 시간이 몇 초쯤 멈춘 것처럼 고요했는데요. 그 고요가 깨지자마자 김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거짓말하지 마, 석진아. 그거 엄마 말린다고 만든 얘기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었고요. 이해숙은 처음엔 어느 병원 의사가 그래? 기록 있어? 라고 밀어붙였는데요. 석진이 휴대폰에 찍어둔 진료기록 일부와 약봉투 사진을 보여주자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해숙은 그 자리에서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푹 주저앉았는데요. 여보, 당신이 왜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더라고요. 김대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미리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 한마디에 김미진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빠, 나 그날 그렇게 말 안 했어야 했는데요. 내가 너무 심했었더라고요. 무릎을 바닥에 꿇고 말문을 잃어버린 김미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손바닥 사이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해숙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말없이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등이 말라서 껍질처럼 얇아져 있었는데요. 그 얇음이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바스라지더라고요. 그날 밤 식탁은 조용했는데요. 조용한 것과 무거운 것은 다르잖아요. 이 집의 조용함은 무거웠습니다. 젓가락 소리조차 서로를 건드릴까봐 눈치를 보게 만들었는데요. 석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누나 아버지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던 거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지금은 수술에 관해 고민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랑 이식대기자 등록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해요. 말이 현실을 끌고 오는 느낌이 있었고 그 현실이 무서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해숙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고 김미진은 눈 주위를 훔치며 나부터 검사할게요. 내가 이식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비는 소원처럼 식탁 위에서 오래 맴돌았고요. 그 즈음 다른 쪽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최규태가 잠깐씩 연락을 끊었다 나타나고 대운빌딩 담보대출에 관여한 대부업체 사내 메모가 어딘가 새어나갔다더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한무철은 드세어졌고 무철의 눈빛은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한 줌의 정의감으로 포장한 도끼와 닮아 있었는데요. 규태, 내가 끝까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낮게 으르렁거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철이 규태의 아들 민용까지 레이더에 올렸다는 얘기였죠. 애를 이용해서라도 잡아오겠다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을 떠나 전해지는 순간 규태의 턱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은 건드리지 말랬지라고 하던 그가 분을 삼키고 문득 멈춘 곳은 금옥의 현관 앞이었답니다. 하지만 금옥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을 감싸준 채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었는데요. 안에서는 전화기가 울다 꺼지고 다시 울다 꺼지고를 반복했어요. 금옥은 이미자에게 전화를 걸까 손을 대다가도 이내 멈췄는데요. 이미자는 한무철의 아내였고 이미자에게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뒤엉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괜히 더 큰일 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그녀의 입술을 굳게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시간 이미자는 골몰하고 있었어요. 무철의 도끼가 점점 위험한 선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여보, 민용이만은 건드리지 말자.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요. 무철은 그러면 규태가 나오겠지라고 쏘아붙이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답니다. 다시 김대식 쪽으로 돌아오면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는 일정이 빡빡해졌습니다. 검사 일정, 상담, 영양관리 간 기능 수치 눈에 보이지 않는 낱말들이 하루하루를 가득 채웠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람을 붙잡던 건 작은 진실들이었어요. 김미진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아빠가 복권 당첨금 절반을 엄마 계좌로 스스로 보냈다. 메모 가족 지키는 돈. 그 한 줄을 적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새삼 부끄럽더라고요. 아빠는 늘 가족이 먼저였는데요. 내가 몰랐었더라고요. 며칠 뒤 김미진의 척척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간 수치 및 전신 상태로 공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음. 추가 검사 권유. 종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복도에 주저앉더라고요. 왜요? 왜 저는 안 되는 건데요? 의사가 조심스레 설명을 해줬는데요. 설명은 친절했지만 마음에는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어요. 김미진은 병원 화장실 문 안쪽에 등을 붙이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번에도 제가 못하는 사람이네요. 그날 밤 석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누나, 내가 검사를 먼저 받았어. 결과 나왔고 내가 가능하대. 말이 떨어지자 김미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뭐라고? 석진은 작게 웃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 안 했고요. 엄마한테도요. 오늘 누나부터 알려주려고요. 그 순간 김미진의 눈에 서럽고 고마운 감정이 와르르 차올랐고요. 석진아, 내가 늘 이렇게 앞에 서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내가. 석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가 해야 맞아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앞에서 막아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앞에 설 차례죠. 같은 날 저녁, 이해숙은 조용히 앨범을 꺼내 들었는데요. 오래된 사진 속에서 김대식은 늘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고 다친 사람 어깨를 빌려주거나 누가 울면 서툴게라도 웃겨보려는 얼굴이었어요. 사진 한 장 위에 눈물이 툭 떨어졌고 그 눈물이 잉크처럼 번지더라고요. 해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왜 저 얼굴을 보면서도 돈 얘기만 했을까? 저 사람은 늘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날 해숙은 그동안 사건처럼 쌓아두었던 서류들을 정리했는데요. 가압류 관련 서류도, 이혼 서류도, 재산 분할표도 모두 한데 모아 봉투에 넣고 봉인을 했어요. 봉투에 팩이라고 굵직하게 적고 거실 가장 밑서랍에 넣으면서 말부터 하고 살자라고 혼잣말했답니다. 한편 규태 쪽에서 첫 번째 균열이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민용이었습니다. 민용은 아버지의 흔적을 줬다가 우연히 무철과 마주쳤고 무철은 다급한 눈빛으로 아빠 어디 있는지 말해. 내 삼촌 진태는 이미 다 말했다고 몰아붙였대요. 민용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곧바로 말했답니다. 저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도망치더라도 저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민용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고요. 무철은 그 눈물 앞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대요. 아이 앞에서 난 무엇을 하고 있지? 그 길로 이미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애는 안 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미자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네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용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거든요. 아빠, 더 도망치면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금옥 이모도 삼촌도 나도 다 망가져요. 아빠가 모양 빠지는 거 보기 싫어서 숨고 싶겠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나와서 책임지세요. 그 말이 규태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고 해요. 어른에게서 듣는 꾸짖음보다 아이에게서 듣는 간청이 더 아프잖아요. 규태는 금옥을 떠올렸고 임신한 배를 감싸주던 손을 떠올리자 갑자기 두 다리가 휘청했대요. 민용아, 아빠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읊조리고 나서야 규태는 오랜 도망의 걸음을 멈추고 자수라는 단어를 떠올렸답니다. 같은 시각 김대식의 병실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석진은 드디어 공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김미진은 검사 부적합 결과지를 식탁 위에 놓으며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이해숙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빚이 되지 말고 서로의 길을 열어주자고 했고요. 김대식은 조용히 고개를 젓더니 나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뭐든 다 미안하고 뭐든 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습니다. 한 끝의 떨림이 모두의 심장을 툭툭 건드렸어요. 수술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간 수술 전 영양상태 점검, 감염 여부 확인, 공여자 심리 상담, 법적 동의 절차. 석진은 하나씩 밟아가면서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밤에 혼자 병원 테라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성이는 모습이 몇 번이고 포착됐습니다. 무섭지 않은 척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누구보다 무서웠겠죠. 어느 밤에 김미진이 뒤에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돼.
내가 안 무서운 척하는 건 우리가 내 손을 못 잡게 만들어. 그 말에 석진은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 근데 우리 아버지 없는 집은 더 무서워. 바로 그 다음 날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최규태의 자수였고 다른 하나는 김미진과 이해숙의 공개적인 반성이었습니다. 먼저 자수. 규태는 변호사를 동행해 경찰서 문턱에서 오래 서성였는데요. 문고리를 잡기 전 마지막으로 민용에게 메시지를 보내답니다. 이제부터 아빠는 도망 안 간다. 내가 사람 만들어줬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진술을 시작했어요. 대운빌딩 담보대출 과정, 이중계약 정황, 진태와의 공모로 오해받았던 부분과 실제 사실 사이에 간것. 규태는 그날 처음으로 나는 몰랐다라는 말 대신 내가 했다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금옥의 심장이 푹 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오는 듯한 안도감도 함께 올라왔대요. 이제야 사람이네라고 금옥은 혼잣말을 했답니다. 임신한 배가 그 말에 맞춰 작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고요. 다른 한쪽 김미진과 이해숙은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보증가 압류와 위계약건을 스스로 정리해 반납 및 취하 절차를 시작했어요. 미진은 정수기 회사 본사 인사팀의 보너스 전액 반납 의사와 함께 가족명의 도용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각서를 제출했고요. 제가 한 잘못을 제 손으로 끝내겠다는 말도 덧붙였대요. 회사는 불이익을 통보했는데요. 미진은 웃으면서 벌 받을게요. 다만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만 시간 좀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말이 막힌 얼굴로 그럼요라고 했다고 해요. 이해숙 역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가압류 취하 절차를 진행하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혹시의 서류들을 비닐끈으로 묶어 내려놓았답니다. 혹시를 쌓다가 사람을 잃겠더라고요. 전 그걸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금 그 말이 가장 비싼 말이라고 했다는군요. 그 사이 한무철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민용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미자에게 약속한 뒤로 무철의 말이 조금씩 짧아졌어요. 짧아진 말은 종종 덜 다치게 하거든요. 이제 사실로만 가자라고 적힌 무철의 메모가 대운빌딩 관리사무소 화이트보드 한켠에 붙었고 그 글씨를 본 세입자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대요. 이미자는 남편 옆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당신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무철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 대식이 수술 끝나면 나도 바꿀 거요. 진짜로라고 말했답니다. 그 목소리가 거칠었는데요. 그 거친 결심이 오히려 믿음을 주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김대식의 병실은 작은 촛불처럼 따뜻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서로의 손등을 번갈아 덮었는데요. 손등 위에 또 손등, 그 위에 또 손등이 포개지는 느낌이 사람을 살립니다. 김대식이 첫 말을 꺼냈어요. 혜수가, 미진아, 석진아, 내가 사과할 게 많아요. 사람을 목숨처럼 붙잡는 법을 이제야 배우고 있네요. 이해숙은 울면서 웃었어요. 당신은 늘 사람 먼저였는데 내가 돈 먼저였어요. 오늘부터 순서를 바꿀게요. 김미진이 눈물을 닦으며 저도요. 실적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고요. 아빠, 죄송하고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라고 했습니다. 석진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는 고개를 고집스럽게 끄덕였어요. 내일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수술날.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느리잖아요. 느린 시간에 죄책감과 소망은 자주 부딪히는데요. 그 부딪힘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을 깨우기도 하더라고요. 이해숙은 손에 쥔 묵주를 10번도 넘게 빙글빙글 돌렸고 김미진은 수술실 문 앞 라인만 바라보다가 간호사가 재촉해서 겨우 물 한 모금 삼켰어요. 그 사이 김대식은 들것 위에서 석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아들, 너는 내 일생의 기적이야. 석진은 자지러질 것 같은 웃음을 꾹 참으며 아버지가 제 기적이에요라고 했고요. 그 두 문장이 서로에게 다 수술실 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듯 보였어요. 문은 닫히고 시간은 계속됐고 모두가 조용히 무릎을 접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두 분 모두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경과 좋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터졌고 그 눈물은 복도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옆 의자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도 같이 훌쩍이더라고요. 사람의 눈물은 연결되기 마련이니까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에서 김대식이 먼저 눈을 떴고
조금 있다 석진이도 눈을 떴어요. 서로를 찾는 눈빛이 한가운데서 만났고 김대식이 입모양으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석진은 사랑해요라고 입모양을 되돌려줬고요. 말이 없어도 충분한 장면들이 세상에는 종종 있는데 그날이 그랬습니다. 잠시 뒤 보호자 면회 시간에 이예숙과 김미진이 다가가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해요. 아빠, 우리 집 다시 만들자요. 내가 많이 도울게요. 그 즈음 경찰서에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최규태 피의자, 자수 및 진술 완료. 민용 양육금옥 산정 관리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 검토 중. 그 문장을 보고 김대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래, 이제 도망치는 사람은 없구나. 무철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갔고 무철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미자에게 말했대요. 나도 내 몫에 사과하러 갈게. 이미자는 당신이 그 말 할 줄 알았어라고 답했죠. 며칠 뒤 병실에 작은 축하가 열렸어요. 퇴원 전 마지막 검진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김대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모처럼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무철과 이미자, 그리고 민용과 금옥이었어요. 금옥은 배를 감싸준 채 조심스런 걸음으로 다가왔고 민용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대식아, 내가 그동안 사람 아닌 짓을 했어. 널 돈으로만 재단했고 분노로만 눌렀어. 미안하다. 김대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도 사람을 돈으로 막아본 적 있어. 누구 하나만 잘못한 게 아니더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셋이 망가뜨린 것 조금씩 같이 고치자. 이미자가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며 이제야 좀 사람이네, 둘 다라고 웃었고요. 그 자리에서 규태의 얘기도 나왔는데요. 민용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답니다. 대식 아저씨, 아버지가 자수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도망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도망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김대식은 손짓으로 민용을 불렀고 민용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잘했다. 어른에게 가장 어려운 말을 제일 잘했다. 그 말이 너희 아버지를 살렸을 거다. 금옥도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이 앞에서 떳떳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소원 하나로 버텼는데요. 오늘이 그 시작 같아요. 밤이 깊었고 병실 불이 잦아들 무렵 김대식은 창밖 불빛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은 도구, 사람은 목적. 이제야 진짜 배웠습니다. 이예숙이 옆에서 웃으며 답했어요. 나는 그 도구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목적에 걸게요. 김미진이 덧붙였어요. 저도요.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보너스 말고 안부요. 석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면서 그리고 도구를 쓰는 손은 함께 쥐자요라고 했어요. 네 사람의 말이 한 덩어리의 약속이 되어 공중에 떠 있다가 부드럽게 이불처럼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퇴원날 소박한 국과 반찬이 식탁 위에 올랐는데요. 눈에 익은 자리 배치가 낯설게 좋았어요. 김대식은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 맛집 맛이네요. 이예숙이 그럼요. 우리 집이잖아요 하고 웃었고 김미진이 이 집 반찬은 이제 제가 더 많이 할게요. 설거지는 석진이가 라고 장난치자 석진이 영광입니다 라고 받아쳤어요.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웃음은 오래 묵힌 서름을 물처럼 행궈냈죠. 문득 김대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보여줄 게 있습니다. 서랍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는데요. 그건 예전에 자신이 메모했던 문장이었어요.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그 문장을 식탁 중앙에 내려놓고 그는 말했어요. 이 문장을 이제는 혼자 품지 않겠습니다. 우리 네 명이 같이 들고 갑시다. 이예숙이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쳤고 김미진이 그 위에 손을 포겠고 석진이 마지막으로 덮었어요. 겹친 손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온도를 느꼈답니다. 그날 저녁 한무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대식아, 관리 규정 바꾼다. 세입자들 말 더 듣고 사람 우선으로 간다. 내 욕심 줄인다. 시간 좀 달라. 김대식은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시간 줄게. 대신 같이 걸어라. 혼자 바뀌면 오래 못 간다. 몇 분 뒤 이미자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답니다.
언젠가 우리 넷이 밥 먹자. 말부터 하고 먹는 밥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줄게. 김대식은 좋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마음속에서도 같은 대답이 여러 번 울려 퍼졌고요. 며칠 후 김대식은 부모님 산소에 가족과 함께 올랐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에는 다시 접은 쪽지가 있었고 쪽지에는 이번엔 세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도망 말고 출석, 숨김 말고 고백, 계산 말고 약속. 네 단어가 네 사람의 걸음과 딱 떨어졌는데요. 앞서 걷던 석진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천천히 가요. 김대식은 웃었어요. 그렇지. 천천히 같이. 돌아오는 길에 금옥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식 씨, 규태 오빠 오늘 조사 더 받고 나왔어요. 민용이 앞에서 꼭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대식은 그 약속, 우리가 같이 지켜보자고 했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하늘이 이상하게도 더 가깝게 느껴졌답니다. 가까워진 하늘 아래서 김대식은 생각했대요. 진짜 대우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구나. 해숙, 미진, 석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르는 서로의 이름. 밤이 오고 창밖 가로등이 켜지는 소리 같은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김대식은 거실등을 낮추고 식탁 위 쪽지를 다시 펼쳤는데요. 이번엔 네 사람이 서로의 볼펜으로 덧글을 달았어요. 말 먼저 예숙, 사람 먼저 미진, 함께 먼저 석진, 그리고 고마움 먼저 대식. 네 개의 먼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이 바로 이 집의 비상구였답니다. 김대식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6달이든 60달이든 중요한 건 같이 사는 법이네요. 그는 웃었고 그 웃음은 실은 울음의 또 다른 모양이라는 걸 가족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미 괜찮았어요. 함께라는 것은 울음과 웃음을 같은 집에 살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신문을 들고 들어온 석진이 장난스럽게 외쳤어요. 속보. 우리 집. 오늘도 사람 우선. 김미진이 곧장 받아쳤어요. 특종. 우리 집 말 먼저. 이해숙이 웃으며 마무리를 했답니다. 헤드라인. 우리 집 사랑으로 출근. 김대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살아 있다는 감각, 함께라는 체온,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구독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요. 웃음 사이에서 김대식은 손등을 올려다봤습니다. 얇아진 피부 아래로 혈관이 잔잔하게 뛰고 있었는데요. 그 박동이 네 사람의 약속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외웠답니다. 도망 말고 출석, 숨김 말고 고백, 계산 말고 약속.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야 진짜로 믿게 된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그 비상구는 도망치기 위해 여는 문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기 위해 여는 문이라는 거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